이러한 과거 극복 노력의 추이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추모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독일처럼 추모 시설이 많은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베를린은 그야말로 기억의 도시라 할 만합니다. 생활 속 곳곳에 과거의 잘못을 환기시키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베를린의 대표적 버스 노선인 100번 버스의 한 정류장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대형 사진과 더불어서 그 뒷면에 옛 유대인 랍비의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독일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베를린시 외곽에 자리 잡은 철도역인 그루네발트역에는 17번 선로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멀리 수용소로 강제 이송될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떠나보내는 출발점이었던 곳입니다. 그루네발트역의 가장 끝에 놓인 17번 선로에는 총 186개의 강철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마다 베를린에서 수송된 유대인 숫자와 행선지를 연대순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승강장을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그것에서 벌어진 참상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기구한 가족사를 지닌 미국 건축가 데니얼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형상 자체에서 이미 유대인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이 비스듬하고 찢겨진 모습의 건물은 자체 입구가 없고 오직 옛 베를린 시박물관으로 입장해서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도시 역사의 주요한 일부였음을 환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건물 내부의 공간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기억의 공허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정말 아무런 유품도 없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방입니다. 관람객의 발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라진 유대인들을 애석해야 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완공된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 일명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것인데요. 독일 역사상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가 의결해서 만든 공공미술작품입니다. 베를린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추모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거대한 규모를 지니지만 권위주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로 다른 높이를 지니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총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마치 물결치듯 늘어서 있어서 관람객들이 그 기둥의 숲속에서 각자 개인적인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치 공동묘지를 배회하듯이 말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의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과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과거 극복 노력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는 비판은 너무 유대인에 대한 사과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독일인들이 반드시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나치는 유대인을 괴롭혀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게 나빴던 겁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낙인 찍고 박해한 게 문제였다면 거꾸로 무조건 특정 민족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과 유대인이기에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늘 주저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억이 또다시 편파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유대인 이외의 피해자들도 정성껏 추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 장애인, 성소수자, 신티와 로마족 즉 집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이 도처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독일 제국 시절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행한 학살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극복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특히 까다로운 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원인을 밝히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과거입니다. 일반적인 전시 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서양 세계가 창조해낸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의 행정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더라면, 공장식으로 체계적 단계를 거쳐서 학살하는 고도의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수백만 명의 대량 학살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깟 히틀러와 몇몇 하수인들의 악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서양이 자랑하는 근대 문명의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과연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따는 홀로코스트를 지진계를 파괴해버린 지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과연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올바를지, 아니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일인지 독일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독일 지식계를 강타한 이른바 역사가 논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었는데요. 우파 역사가 에른스트 놀테는 나치의 극단적 행위가 사실은 소련 공산당의 범죄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나치가 만든 수용소도 스탈린이 만든 수용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치의 행위는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범유럽적인 파시즘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지 자꾸 도덕적으로 심판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놀테의 견해에 대해서 진보적 철학자 하버마스 등 독일 지식계 전체가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놀테가 자꾸 남 탓하면서 독일의 죄를 상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련의 죄가 커도 나치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죄는 아무리 반성하고 사과해도 결코 씻기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이미 서독사회의 자기 반성이 상당히 무르익었을 때죠. 만약 놀테가 1950년대에 이런 의견을 냈다면 독일 지식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놀테의 의견을 곰곰이 따져보면 실은 수긍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사는 선악을 기준으로 단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역사적 맥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만 나쁜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도 일본에 못지않게 나빴다. 맞는 말입니다. 착한 제국주의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말이 과연 같은 뜻이 되나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즉, 같은 말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독일인들이 현대 문명의 일반적 위기이니 뭐니 다른 나라도 똑같이 나빴느니 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홀로코스트를 다른 범죄와 견주면서 상대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아예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인류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골적인 부정론이 제기되는 걸 보면 역시 과거 극복이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명백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손쉽게 상대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피해 당사자라고 해도 진실이 단 하나이며 본인이 그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도 역사적 진실을 독점할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과거 극복이란 과거를 단박에 정리해서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문제 삼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과거는 우리를 억누르던 마력을 잃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는 어느덧 전 인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유대인의 고통에 특권을 부여하는 기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이제 전 인류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 기억을 교정하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처럼 원통한 목소리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